진실로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섬진강 푸른 산 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화봉 벼랑과 고사목을 보려면 툭하면 자살을 꿈꾸는 이만 반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일 것이니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무박 화대중주. 여기는 지리산, 한국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쉼터가 되어준 산. 화엄사와 대원사를 잇는 길. 화대중주는 이 광활한 산세를 가장 깊고 넓게 탐험할 수 있는 길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총 50km, 누적 상승고도 3,700m의 고래 하엄사에서 시작해 노고단의 너른 초원, 반야봉의 황홀한 풍경, 삼도봉의 역사적 교차점과 벽서릉의 깊은 숲을 지나 천왕봉의 웅장한 기운으로 대원사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광활한 이 길 위에서 제각기 다른 목적을 품고 있지만 이 산이 전하는 정신과 마음은 모두 하나로 통합합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자연의 경로를 열고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는 산. 지리산은 한국인의 기상이 깃든 상징적 장소입니다. 여기 화엄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원사의 고즈넉한 숲길이 맞이하는 이곳에서 오늘의 여정 무박 화대종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서둘러 발걸음을 향해 봅니다. 화대종주의 시작점, 구례 화엄사. 새벽 4시에 출발하려던 계획은 작은 지연으로 조금 미루어져 새벽 5시 30분 드디어 산행의 첫 발을 내딛어 봅니다. 화엄사. 해가 뜨지 않는 이른 새벽의 풍경은 어둡고 차분하지만 지리산의 새들과 동물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저마다의 소리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곳 화엄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구례읍에서 동쪽으로 5.5km 떨어진 지리산의 자락, 천년의 세월을 품은 우리나라의 고찰입니다. 544년 백제성왕 영기조사가 창건한 이래 수많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해온 곳입니다. 사찰의 이름은 불교의 경전 화엄경에서 따왔습니다. 처음엔 간소한 시작이었지만 세월을 거쳐 신라, 도성국사의 손길로 증축되고 임진왜란의 재앙을 넘어 1630년에는 백암선사의 폭구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엄사는 대한불교의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각화정과 괴불탱,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자성과 같은 국보들이 자리하며 다양한 보물과
문화재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엄사라는 이름에 담긴 화엄은 불교의 경전, 화엄경에서 비롯된 이름. 사찰 곳곳에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옆으로는 시원하게 흐르는 화엄 계곡, 뒤로는 지리산의 웅장한 품에 안겨 자리한 노고단의 자태가 웅장하게 우리를 맞이합니다. 화엄사는 그야말로 자연과 역사의 조화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대종주의 시작점이자 대한불교의 역사와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깃든 특별한 장소와 같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산행은 단순한 걸음이 아닌 지리산의 시간과 이야기를 품고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화엄사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발걸음은 지리산이 품은 자연과 역사를 따라가는 첫 여정입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본격 산행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 또한 지리산의 자연의 배움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태도로 등정에 임해 보겠습니다. 초반에 사고와 트러블이 존재하긴 하였는데, 이건 오늘 등정에 있을 제 마음가짐이 너무 들뜨지 말고, 그리고 욕심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등정을 하라는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지만 화엄계곡 사이로 흐르는 새벽 공기는 우리에게 시원한 숨결을 선물해 줍니다. 조용히 들려오는 새소리, 비 내린 지리산이 선사하는 이 운치는 어둠 속에서도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있는 지리산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약간 물기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조심히 그리고 차분히 등정길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에서는 좀 어둡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씩 날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후레쉬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밝아지는 것 같고요. 그만큼이나 새들도 아침을 알듯이 지저귀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화엄사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주위에는 아침을 알려주는 새소리가 들리는 이 자연의 소리가 등산객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감사의 선물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화엄사에서 노거단으로 향하는 길, 이곳은 지리산에서도 험한 산세로 난이도가 높은 산행 코스로 유명합니다. 해발 1507m, 노고단 정상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성삼재에서 오르는 대중적인 코스와 달리 독보적인 경험을 선물하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며 지리산 능선 위로 햇빛이 살며시 드리워지는 순간 아침이 산을 감싸 안고 있음을 느낍니다. 힘든 산행이지만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오늘 있을 화대 종주를 준비해 봅니다. 이제 화엄사에서 노고당 반면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은 해발 1050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노고당까지가 1500m 정도의 해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450m 정도 산행을 하게 되면 노고단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지 않고 화엄사에서 노고단 고기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사도가 높은 구간 지나게 되었고요. 지금 이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편안한 구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해발 1250m 정도가 되는 지점이고, 쉬지 않고 이 메인 코스를 오르다 보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생각이 없어지고 뛰어오르는 심박 소리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지나면 완만한 경사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 길은 화엄사에서 성삼재와 노고단을 잇는 코스로 다양한 방문객들이 찾는 지리산의 명소입니다. 아침 햇살이 퍼지고 부지런한 상객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어지는 발걸음은 또 다른 시작을 알려줍니다. 쉬지 않고 걸어온 산행, 화엄사에서 노고단 정상까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속도로 계속 나아가 봅니다. 화엄 계곡의 청량함과 지리산 새벽 공기의 선물이 있어 더위는 덜 느껴졌지만 힘든 산행의 흔적은 어느새 온몸에 스며듭니다. 이곳 노고단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양말을 갈아 신으며 오늘 여정을 위해 다시 정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 페이스는 한 2.8 정도 평균 속도를 유지하면서 화엄사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노고단 고개까지 도착을 하면 한 2시간 10분 내에 정도의 노고단 고개를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 식수대에서 간단하게 물을 보급하고 바로 노고단 고개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식수를 하고 네, 이제 노고단 고개까지 도착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1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도 쉬지 않고 차분하게 걷다 보니까 그래도 좀 빠르게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노고단 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 2시간 5분 정도 산행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많이 쉬지 못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보급과 정비 후에 바로 피할골 삼거리 그리고 토끼봉 방면으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고단 해발 1507m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우리 중 하나로 노고단의 이름은 할미단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곳은 신라 시절 화랑들의 연무장이자 계단을 만들어 산신제를 지내던 영봉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 정상부에는 광활한 고원이 펼쳐져 있으며 비 내린 날에는 장대형 운해가, 맑은 날에는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상이 자리한 커다란 돌탑, 그 앞에 서면 아련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옛 선조들은 이 힘든 길을 올라 어떤 마음과 이유로 이곳을 찾았을까? 노고단의 풍경은 단순히 아름다운 전경 그 이상을 선사해 줍니다. 지리산이 품은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세월의 이야기가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여기 지리산의 첫 정상 노고단에서 맞이하는 이 벅찬 감동은 오늘의 산행이 가진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해발 1400m 지점 노고단에서 피약골 삼거리로 향하는 지점입니다. 또 새벽 산행과는 다른 분위기를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좁다란 길목을 지나게 되면 피약골 삼거리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노고단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이제 반야봉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이어졌던 가파른 산행과는 달리 반야봉으로 향하는 길은 완만한 트레킹 코스로 연결됩니다. 차분히 내려앉은 햇살 속 촉촉하게 젖은 나무와 풀잎, 그리고 그 사이로 운에 가득한 지리산 전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해발 1400m 내외의 이 길은 힘들었던 산행도 이곳에선 한결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지리산의 품에 안겨 자연이 선사하는 특별함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반야봉으로 향하는 중간, 우리는 피약골 삼거리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지리산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지점으로서 지리산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피약골 삼거리 이 교차로에서 천안봉까지는 한 22.7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야, 그리고 드디어 반야봉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지리산의 제2봉으로 꼽히는 반야봉, 해발 1732m에 우뚝 선 이곳은 천왕봉과 함께 지리산의 3대 주봉 중 하나로서 웅장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맑은 날이면 이곳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능선은 끝없이 펼쳐진 파도처럼 방문객들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특히 낙조의 장관은 지리산 8경 중 하나로 꼽히며 구름과 안개가 어우러질 때면 한 폭의 산수화를 본 듯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반야봉에는 오래된 전설이 존재합니다. 하늘의 신의 딸 마고 할미와 불도를 닦던 도인 반야의 이야기입니다. 반야는 득도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이곳으로 떠났고, 그를 기다리던 마고 할미는 끝내 석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이름 반야봉은 반야가 머물며 득도를 이루려 했던 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전설을 떠올리며 반야봉에 서면 이 산이 가진 깊은 이야기가 눈앞의 풍경만큼이나 무겁게 그리고 깊게 다가온 듯합니다. 반야봉을 뒤로하고 우리는 삼도봉으로 향합니다. 네, 이제 삼도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비 후에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도봉 해발 1500m가 넘는 이 봉우리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지리산의 특별한 교차점입니다. 원래 이름은 낱날봉으로서 정상의 바위가 낯의 날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1998년 세워진 삼각뿔의 형태의 표적지, 그 이후로 이름의 명칭이 삼도봉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삼도봉의 표지석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경계를 품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며 삼도봉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바람과 경치는 지리산이 품은 대자연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삼도봉에서 연천대피소 방면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삼도봉에서는 한 100m 정도 계단을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연천대피소까지는 이렇게 오르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조금 체력적 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페이스는 언제나 생각하고 오늘 등산 산행에 임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역시 지리산은 만만한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트레킹 하듯이 산행을 진행을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지리산의 능선 트레킹 경로는 상당히 가파른 경사도와 어필과 다운힐이 공존하는 능선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파오르는 심박만큼이나 산행의 재미가 더해지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여유있고 즐겁게 산행을 임하고 있습니다. 삼도봉을 뒤로 하고 우리는 연하천 대피소를 향합니다. 이 길은 전라남도를 벗어나 전라북도로 접어드는 특별한 지점으로서 두 발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가로지르는 이 여정은 지리산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입니다.
연하천, 그 이름에는 지리산에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대한민국 첫 번째 국립공원이 된 지리산, 그 뒤에는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955년 구례중학교의 교사와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구례연화반, 이름 속 연화, 연화의 의미는 안개와 노을, 즉 그들의 자연의 벗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산 곳곳을 누비며 등산로를 개척하고 지도를 제작해 무료로 나눠주며 지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리산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산림 파괴와 벌목이 만연했던 시대로서 지리산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를 막기 위해 구례연화반은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구례 국민들과 힘을 합쳐 모금을 시작했고, 그 당시 좋은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큰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열정과 헌신은 결국 결실을 맺어 1967년 12월 지리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연화봉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하천이라는 이름 또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리산이 품은 자연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 길에 머무르며 연하천 대피소에서 보급하고 화대종제의 남은 길을 점검해 봅니다. 잠깐의 보급과 정비를 마무리하였고 이제 벽소룡 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왕봉까지는 15km 정도 남아 있고요. 휴게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최대한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산을 할 때는 다리가 접질리거나 큰 사고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서 오버페이스를 가져가진 않고 차분하게 안전에 최우위를 두고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천 대피소까지 지금 한 10시 정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천왕봉까지도 어쩌면 13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차분하게 또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천 대피소를 지나 벽소룡 대피소를 향하는 길, 빚어진 산길과 험준한 산세가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등산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벽소령, 이 이름은 순 우리말로 푸른 하늘채를 뜻합니다. 이름 속에서 고요하고도 푸른 밤하늘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벽소는 벽소 한올, 벽소 명월에서 유래된 말로 겹겹이 쌓인 산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푸른빛을 띈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벽소령은 이미 특별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택리지에는 벽소운동이라는 골짜기의 이름이 등장하고 19세기 하익범의 기록에서는 벽소령을 가리키며 이 고갯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대종조 2길 위에 산행 중이다 보니
벽소령의 험준한 산세에 대한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그 벽소령 방면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길도 좀 미끄러웠고 돌길이 좀 많이 있어서 힘든 코스 구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하지만 험준한 산세 속 벽소 명월이란 유래에 맞게 아름다운 절경으로 방문자를 맞이하며 이곳은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온 듯합니다. 지리산을 오르는 길, 그 여정은 때로 힘겹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풍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약 오르막 구간이 현재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구간보다는 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이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미끄러지면 부상을 쉽게 당할 수 있는 오늘 날씨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산행 중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힘들다, 지친다 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페이스 조절하면서 산행에 집중하는 영역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이런 페이스가 죽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안봉까지 7km 정도 남았고요. 계속 조금씩 경사도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엄청 가파른 경사도가 연계되진 않아서 절정 페이스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봉까지 6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히 한 발 한 발씩 내딛다 보면 끝이 언제나 보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계속 산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석 대피소로 향하는 방면입니다. 한 600m 남은 것 같고요. 이제 대피소로 도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막 구간이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말 한 장,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들려보면서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앞에 서식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석대 대피소에서 간단하게 보급 후에 천안봉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소에서 천안봉까지는 5km 정도 산행을 하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비와 보급을 하고 천안봉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고 슬립이나 낙차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도착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10분 20분부터 계속 산행을 진행하였고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6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왕봉까지 5km 정도 남았고, 그리고 중봉까지 가게 된다면은 화대 파트는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비와 보급 후에 다시 지금 세석 대피소에서 한 1.6km 정도 지나는 지점입니다. 벌써 1.6km 나왔네요. 천왕봉까지는 한 3.5km 정도 남았고요. 조금씩 확실히 경사도가 가팔라지고 있고, 지금 천천히 페이스에 맞춰서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00m 내외 정도의 해발을 산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지리산의 제1경이라 불리는 연하성경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연하성경은 신선이 논인다는 전설이 깃든 지리산 주 능선 중 가장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세석 대피소에서 시작해 세석 편전, 초대봉, 연하봉으로 이어지는 약 2.6km의 길은 자연의 고요함과 장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운무 속에 숨겨진 풍경은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힘든 산행이지만 연하성경의 경치가 주는 감동은 그 여정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장토목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급과 정비는 없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안봉과 그리고 중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 잘 준비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천안봉입니다. 끝도 없는 오르막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약간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는데 부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차분하게 천안봉에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화대 종지의 하이라이트 천왕봉. 해발 1915.4m로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자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천왕봉은 거대한 바위가 하늘을 받드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왕봉 정상에는 1982년 경상남도가 세운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이 비석은 천왕봉을 찾는 이들의 소망과 바람을 품으며 세월을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상에서 보이는 일출은 산청, 구경과 지리산, 팔경의 제1경으로 꼽힐 만큼 장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천왕봉으로 가는 길, 운해 사이로 보이는 고사목과 야생화들이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힘겨운 산행길에 위안을 주는 듯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그간의 피로가 차분한 안식의 기운 속에 사라지는 듯합니다. 비록 오늘은 운무에 가려 정상의 전경을 볼 수 없지만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산행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제 천왕봉을 지나 치반못 대피소를 향해 봅니다. 정상에서 대원사까지
완만한 내리막이라 생각했지만 끊임없는 오르막과 내리막 구간은 체력의 한계를 시험한 듯합니다. 이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막일 때도 경사도가 좀 많이 높은 구간들이 많고요. 그리고 내리막에서도 가파른 내리막이라서 제대로 쉴 수 없는 구간이라서 난이도가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페이스 관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봉에 도착을 했고요. 해발 1874m 지점입니다.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치방목 대피소로 차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치방목 대피소까지 도착을 하면 대운사까지는 한 7km 정도 남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이제 어필 구간들은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페이스 유지하면서 부상 조심하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전해지는 통증과 고단함이 더해지지만 산행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신체의 피로 부하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허리나 무릎까지는 괜찮은데 발바닥,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양발을 계속 바꿔 신었어도 이 습기가 발에 습이 차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든 부분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30분 정도 진행이 돼서 지금 현 상태 페이스에서 해가 지기 전에 대원사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고요. 차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드디어 치반못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고된 여정 끝에 온몸은 땀으로 젖어졌지만 이곳에서의 짧은 휴식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합니다. 와, 여기는 이제 쉽지가 않네요. 업다운도 많고 자원질도 꽤나 가팔라서 쉽지 않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 이렇게 슬립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완전히 잘 정리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피방무 샘물센터도 꽤나 멀리 위치해 있어가지고 아이고 쉽지 않네요. 치반못 대피소에서 대원사로 이어지는 길은 9km의 하산길이 펼쳐집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원사로 향하는 방면입니다. 지금 이 방면은 그렇게 길 난이도가 초중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게 하산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대원사. 어둑해진 하늘은 오늘의 산행이 13시간의 대장정이었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제 대원사까지 1.5km가 남았습니다. 이제 아스팔트 길이 펼쳐지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네요. 그래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천왕봉에서부터 시작한 이 대원사 다운힐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더운 8월의 무박 화대중주. 고단한 산행 속에서도 우리는 지리산이 전하는 울림과 스스로의 내면에 마주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3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 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꽃뿌리에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행여 반야봉 저녁 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요창한 바람으로 오고, 피아골의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굳이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불일 폭포에 물방망이를 맞으러 벌받는 아이처럼 등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령 눈 시린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저 부스러지는 회한으로 오시라. 그래도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세석평전의 첫竹꽃길을 따라 온몸 불사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오시라. 최후의 천여림 칠성계곡에는 아무 죄 없는 나무꾼으로만 오시라. 진실로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섬진강 푸른 산 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화봉 벼랑과 고사목을 보려면 툭하면 자살을 꿈꾸는 이만 반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일 것이니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